수업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OT 방향과 그 다음에 출제되어지는 유형 그리고 우리의 전략을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시간 약간 장황하게 선생님이 약간 피곤한 상태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형태로 이어지는 문법성의 전략은 아주 기초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동사의 기초인 변태상시가 있어요. 뭐가 있다? 변태상시가 있거든요. 시제로 가면 이건 고급이에요. 시제는요, 시제 논리도 잡아내는 비법 알려드릴 테니까 변태상까지 갔거든요. 기초와 변태상으로 기출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지든 간에 문법성의 50%에서 60%가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게 분사의 논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 개념 30, 40% 처리합니다. 커버하는데 그걸 잡아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완성을 이번 시간에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아시겠지? 그래서 두 번째 기초적 개념과 그 다음에 동사의 기초의 변태상시를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문제를 통해서 프랙티스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독해 비법론으로 갈게요. 오늘은 독해에 있어서의 소위 키워드 중심의 독해법은 제가 안 잡아드릴게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에 있어서의 문장 간의 관계성의 논리인 연결사 중심의 독해를 잡아드릴게요. 연결사. 이게 제 비법론인데 기대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은 어휘. 아시겠지? 어휘적인 측면도 재미없게 한번 해봅시다. 재미없다고 했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기대하셔도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상태 봐가지고 이 부분을 내일로 넘기고 벌써 밥때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다시 이론적인 배경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끊어읽기 논리 스킬까지 제가 가볍게 약간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기초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동사를 기준으로 어떤 의미 단위로 확장이 되어진다. 명사, 형용사, 부사적인 부분의 의미 단위로 확장이 되어지게 되는데, 아무리 이 명동형 부체계를 잘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영어가 잘 안 잡히는 이유를 전 어디서 찾았습니까? 준동사에서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준동사에서. 그래, 준동사라고 하는 얘기가 어려운 건 아니고 동사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데 to나 ing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문장에서 동사의 성격은 있어요. 하지만 문장에서 어떤 쓰임으로 쓰이게 되더라? 명사, 형용사, 부사 형태로 쓰임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통적인 의미의 번역은 뭐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용사적으로도 뭐뭐 하는이라는 공통적인 번역이 있습니다만, ing는 하는 하고 있는, 그리고 to는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to 동사는 이게 나중에 준동사 구문의 논리로 제가 확장을 해드릴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을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영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예요. 진짜예요. 진짜 소리가 좀 어렵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영어는.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것은 한다면 불구하고 때문에라고 하는 공통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ing는 할 때 하면서 그리고 하기 위하여 정도로 제가 확장을 해드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준동사 놀이를 제가 어떤 형태에서 정리를 해드렸냐면, 동사의 변신 그리고 태, 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가 잡아드린 것이죠. 동사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하다, 했다, 되어진, 받은, 당한, 그리고 하는,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되어질 수 있는, 되어지 않은, 되어질 정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습할 필요 없이 이것만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영어 약하잖아요. 약하지만 아주 단기간에 고급까지 쫙 올라갈 수 있어요. 저도 영어를 단기간에 완성한 사람이에요. 단기간에 그게 되거든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영어는 사회 포지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봤어요. 근데 막상 사회에 딱 포지션하니까 영어가 포지션의 수단이 아니라 성공하는 수단이었다는 얘기죠. 충격을 먹었죠, 제가. 그걸 딱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입장에서 취업을 하고 나서 그냥 취업하기 하는 수단만 그게 아니라 성공하는 하나의 수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했어요. 안 믿어지죠? 6개월 만에 했어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의 형태의 논리가 되어지는데 이 to 동사와 ing를 바탕으로 방금 보시면 하다, 했다는 동사의 번역입니다. 되어진, 받은, 당한 형용사의 번역입니다. 하는, 하고 있는 형용사적 번역입니다.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형용사적 번역, 되어질 수 있는, 되어지 않은, 되어질 형용사적인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적인 번역만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보셨듯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논리. 아시겠지? 이걸 연결을 어떤 형태에 듣든지 간에 연결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태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사 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동사 하다, 상대적인 표현이 동사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로 확장이 되지는데 능동의 표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했다, 그리고 해오고 있다의 표현의 감각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 도치적 개념까지 싹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주 기초적 개념이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끊어있기 이제 스킬, 문제 해결 스킬을 제가 좀 잡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필기를 좀 해 놓으십시오. 이 부분 지금까지 필기할 필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필기를 하시면 되겠냐면 문장의 논리는요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만 보시면 돼요. 어떤 시각이냐면 하나의 완성된, 제가 여러분들을 기호로 쓰면 좀 어려워하니까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소위 얘기하는 목적어 보호 형태로 완벽하게 문장이 끝났어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의 두 가지 논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두 가지 논리밖에 없다. 어떤 논리밖에 없냐면 and, or, but 등의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바탕으로 또 다른 주어, 동사, 그리고 알파의 목적어 보호, 수식어의 완벽한 문장의 논리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and가 아니에요, and or but의 논리가 아닌 문장 내에서 동사의 논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이 두 가지 논리밖에 없습니다. 일단 문장의 논리 구조는 완성된 문장의 논리가 끝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로 한 사람이 있어 이 노래 불렀잖아요. There is a man. 도치 구문 약간 어려운 구문이긴 하나 한 사람이 있다는 완벽한 문장을 제시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대를 사랑한, 어떻게 썼죠? and가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ing였잖아. 그럼 무조건 무엇이다? 수식어예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는 하고 있는, 당신을 사랑한 loving you 이게 끝났잖아. 동사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걸 수식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끊어 읽어 주실 때 어떻게 끊어 읽어 주시면 되겠냐면 동사 앞에 슬래시 2개, 그리고 더하기 표시로 소수로 인지하시고 and는 세모 치세요. and는 어떻게 하자? 세모 치자. 그리고 문장의 동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 영어는 싫어합니다. 무엇을 싫어하죠?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표현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끊어 읽자? 예, 그렇습니다. 다 가로 열고 닫고로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명사를 수식하면 화살표 표시를 하십시오. 안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있다면 화살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거든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예요. 너무 많이 확장을 하지 않을게요. 제가 T로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명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문장에서 명사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100% 문장에서 주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명사는 무엇이다? 주어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빨리 동사를 판단하세요. 뭘 판단해? 동사. 동사 찾아주니까 is 같은 것들이 있어요. is나 was 이런 것들 무조건 100% 동사죠. 그렇잖아. 그래서 동사를 찾아주니까 나는 이거 100% 동사의 인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동사가 나타났어요. 문장의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무엇입니까? 요놈이 동사입니다. 요놈이 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동사가 돼. 그래서 나머지 동사음에 따른 나머지 알파적 요소가 나오게 될 겁니다. 목적어고. 그럼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모든 놈들이 무엇이다? 수식어죠. 수식어. 그래서 여러분들 포괄적인 시각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수식하는 말이 된다. 이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문장에 동사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도 그렇지 않죠. 동사가 몇 개가 될 수도 있다?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야. 선생님, 문장에 동사 하나만 있으면 동사인지 알겠는데 동사 2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죠. 이때 동사가 2개 있다면 아주 기초적으로 시험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복잡한 거 싫어요. 그러면 동사 2개면 일단은 무엇이 문장의 동사다? 두 번째가 동사라고 찍으세요. 몇 번째가 동사다? 두 번째 동사라고 찍으세요. 그러면 이 사이가 전부 다 무엇이 되더라? 수식어가 돼요. 동사가 수식어 위치가 하게 되면 번역 어떻게 합니까? 동사하다가 아니에요. 동사하는, 시작. 동사하는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문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단 들어가 보시면 무조건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가보시면 동사가 있었을 때는 그 앞에 무엇이 있다? 이 동사의 주어의 역할하는 놈이 있어요. 또 동사의 주어 역할하거나,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정리했듯이 접속사 that 아시죠? that WH 형태의 접속사가 있어요. 무엇이 있다?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 두 개가 되면 여러분들 1차적으로 우리는 난 잘 모르겠다, 복잡한 거 싫어, 동사 두 개 무조건 두 개 동사, 이렇게 해도 문제 거의 다 맞아요. 맞는데 더 정확하게는 무엇이다? 그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 접속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건 예문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메리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요? 문장에 주어가 있어요. 100% 주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무엇이 나타나냐면 once라고 하는 동사가 보여요. 이거 무조건 동사죠. s가 있으니까. 그러잖아. 그래서 wants to be a musician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는 음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문장 어려워할 것 같진 않아요. 메리는 원해. 무엇을? 음악가가 되기를 원한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표현이 들어가게 되더라? 여기에 동사가 있다 이 말이지. love스도 동사야. 동사잖아요. 동사잖아. 명사 다음에 동사 바로지면 이게 주어 동사가 돼요. 하지만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있더라? 그 앞에 예, 그렇죠. 내가라고 하는, 그가라고 하는, 이렇게 마이크라고 하는 표현 한번 써볼까요? 잭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예, 잭 이렇게 썼어요. 혹은 그 뒤에 뭐가 나타났다? 예, 후가 나타났어요. 후가. 됐지? 그리고 나서 Jack loves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who loves 다음에 music 정도로 딱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두 개의 문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됐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혼동수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loves 별도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무식하게 가자. 동사 두 개니까 난 두 개로 두 번째 동사야. 이 전체 덩어리를 뭘로 보자? 수식어다. 그러면 주어 동사로 번역하면 잭이 사랑한다가 되지만 수식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요, 사랑하는이에요. 사랑하는이죠. 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loves music만 번역해보자. 그러면 음악을 사랑한다가 되잖아. 하지만 수식어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who loves잖아. 그러면 음악을 사랑한다요, 사랑하는이에요? 사랑하는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말적 번역의 논리는 어떻게 되더라? 우리말의 어수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어 나타나고, 두 번째 목적어 보어 번역하고, 그 다음에 동사 번역을 하지요. 근데 수식어의 위치는 우리나라만은 명사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1-2가 되고 이게 1-1의 형태로 번역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번역을 해주니까 잭이 사랑하는 메리는 음악가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음악을 사랑하는 메리는 음악가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가봅시다. 완벽한 문장 다음에는 I love you, you love me 등의 완벽한 문장 다음에는 크게 두 가지 구조만 생각해라. and냐 아니냐, and over냐 아니냐. and over는 그냥 주어동사의 생략적인 측면을 읽어주면 되고, 나머지는 수식어로 봐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이다? 주어동사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얘들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로만 정리할게. 두 가지로만. 그래서 이 수식어의 논리가 되어지는데, 수식어는 안명사에서 명사, 안명사 입장에서 판단이야. 누구 입장에서 판단? 안명사 입장에서 판단이야. 그래서 무조건 사람 있으니까 무조건 ing다, pp다 이런 건 없어요. 누구 입장에서? 그렇죠. 이 동사의 주어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loves를 썼어요. 사랑한다 하는. 왜 사랑을 썼습니까? 이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니까 음악을. 그죠? 이때 loves 썼어요. 누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니까. 능동과 수동의 이런 논리 형태 구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1번 형태 참 재미가 있고요. 깊이가 나중에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2번도 재밌어요. 왜? 2번은 힘들어하니까. 조동사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논리를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나중에 더 맛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스킬인데요. 커마의 스킬은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거든요. 커마의 요령 형태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커마는요. 하지만 문장 내에서 커마를 찍어주게 될 때 첫 번째, 커마가 찍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럼 앞 전체 덩어리를 무엇으로 보는 거죠? 앞 전체 덩어리를 뭘로 보죠? 예, 이걸 수식어로만 보시면 돼요. 수식어로. 되지? 근데 이 수식어에 무엇이 있다? 동사의 형태가 변형된 형태가 있어요. 즉 동사에 to가 있거나 ing가 있거나 그 다음에 to be pp가 있거나 pp가 있어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판단일까요? 예, 주어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 주어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돼요. 컴마 요령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컴마 형태의 요령인데요. 처음 보니까 명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100% 주어죠. 그런데 컴마 찍어졌어요. 그리고 컴마 찍어졌는데 뒤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시죠?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것이니까. 주어 동사 사이에 컴마 찍어준다는 얘기는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거 수식어인데요, 얘 입장에서 판단해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이 다 수식어예요. 수식어인데 여기에 동사의 성격이 있거나 동사에 표현된 to 동사나 ing가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 얘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능동과 수동의 논리만 확인하시면 돼요. 능동 수동 하니까 어려워하잖아. 능동 하는 하고 있는, 수동 되어진 받은 당한, 능동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수동 되어질 수 있는 되어지 않은 되어질 정도의 논리거든요. 아시겠지? 그래서 컴마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과 가장 대표적인 이 구조의 논리 형태 두 가지씩만 소개했어요. 이거를 제가 언제 내일 끊어있기 논리와 함께 더 확장해 드릴게요. 그렇게 책을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태내는 건 아닌데 가르침 입장에서 노력을 했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시험 준비하는데 가장 목적 부합하게 효과적이게 책을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 그 지하철 공사 책 많은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 문제만 나열을 해놨어요. 그거 가지고 돈 못 받아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시간을 썼어요. 안 믿어지죠? 네, 괜히 괜한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적용합시다. 기초입니다. 기초. 선생님 저 이것도 어려워. 그러지. 이걸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합격을 해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게 결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몇 페이지로 가보시냐면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8페이지로 갑니다. 49번 문제 봐보세요. 어떤 스킬로 풀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보세요. 일단은 처음에 젠틀맨이라고 하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서도 좀 빠르게 인텐시브하게 가야 됩니다. 젠틀맨이라고 하는 무엇이 보입니까? 명사가 보이죠? 이 명사는 무엇이다? 주어입니다. 주어죠. 그리고 나서 카마가 보이네요. 카마가 보이네. 카마 보이죠? 그리고 카마 두 번째 카마 다음에 스타리드가 보입니까? PP가 아닙니다. 왜 PP가 아니죠? 뒤에 his career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합니다. 아직은 지금 주어동사 목적어 정의도 안 했지만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동사 플러스 알파죠. 그러면 카마 사이는 무엇이다? 수식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해주셔야 돼요.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라? 수식어 가로 열고 닫고로 표시 좀 해주십시오. 수식어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대구 사지선 다 기출되겠습니다만 동사의 요소는 다 지워버리십시오. 몇 번 탈락시키면 되겠습니까? 1번 2번 탈락시킵니다. 그럼 knowing ing 아니면 know은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말적 번역 한번 적어봅시다. 기초가 없다고 생각하고 known 어떻게 번역하면 되죠? 알려져 있는. 됐잖아요. 이 정도는. ing는요 알고 있는. 알려져 있는 겁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까? for his 포츠리가 보니까 그의 시 때문에 알고 있는 알려져 있는이죠. ing가 있으면 뒤에 know라는 동사의 성격상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이라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어쩔 수 없어요. 더 노력합시다. 이제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50번 문제는요. 50번 문제는 좀 종합 문제 형태로 섞어놓은 부분인데 이것도 어렵잖아요. 잘 보세요. Mike lives in Seoul, so Mike understands Korean cultures. Because Mike lives in Seoul, he understood Korean cultures. Living in Seoul, Mike understands Korean culture. Mike understands Korean culture. Lived in Seoul. 바로 보이죠? 예, 정답은요. 결론적으로 4번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번에 so 보이시지? so 세모 치세요. 그리고 2번에 because 보이시죠? 세모 치세요. 그리고 3번에 카마 다음에 마이크라는 주어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living in Seoul 가로 열고 닫고로 하세요. 가로 열고 닫고 마이크 understand가 보이는데 주어 동사 수일치부터 틀렸어요. 마이크 다음 understands s가 들어가야 돼요. 단수일 때 틀렸고 lived in Seoul 보이시죠? 이건 동사예요. 동사. 과거 동사. 그렇죠? 틀렸죠? 몇 번 틀렸습니까?
예, 4번 틀렸습니다. 수일치도 틀렸죠. ing, ed 형태도 틀렸죠. 이런 형태야 실제로. 51번 가겠습니다. 처음 나타난 마이크라는 명사는 무엇입니까? 예, 주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카마카마 다음에 동사 보입니까? 동사 보이면 그 사이는 무엇이 돼줘야 되겠죠? 수식어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스킬을 알려드릴 텐데요.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 3, 4번 중에 하나인데요. disappoint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disappoint 의미는 예, 정리하겠습니다. disappoint라는 단어의 의미는 실망시키다라는 의미죠. 실망시키다. 그래서 수동의 표현으로는 실망되어지다의 표현을 be disappointed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건 시험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실망되어지다 내지는 되어져 있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능동과 수동의 표현이에요. 상대적인 능동과 수동의 표현인데 ing로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ing. ed, pp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규칙동사니까 ed가 될 것입니다. ing는 어떤 의미의 번역이죠? 실망시키는 이라는 표현이죠. ed는요 실망되어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 표현을 능동이라고 하고 이걸 수동이라고 하거든요. 동사의 능동과 수동, 준동사 ing, ed의 능동과 수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을 우리가 감정타동사라고 하거든요. 무슨 타동사? 감정타동사. 또 어떤 책이 감정유발동사 이렇게도 얘기하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감정타동사입니다. 실망시키는 거. 그러면 무엇이 사물이 주어가 될 때는 무조건 능동이에요.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논리. 사물은 감정 느끼지 못하죠? 제가 딱 쳤어요. 책상에 딱 쳤더니 얘가 기분 나빠하네요. 사물이 기분 나빠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 그래서 능동의 표현일 때는 무조건 사물일 때 무조건 능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이 되어질 때 무조건 수동이다 꼭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의 감정, 심리의 상태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감정, 심리 상태는 어떻게 표현한다? 예, 수동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 영어도 한번 열심히 하려고 해. 근데 어디에서가 삥 나타난 오동훈 선생이 막 열심히 안 한다고 막 뭐라 하니까 기분 나빠. 에이, 기분 안 좋아서 수업 못 듣겠어? 무슨 말이에요? 감정이 일어났죠. 누구에 의하여? 나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 감정 상태는 우리 언어적 표현이 남 탓을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하여 뭐뭐 되어지다라고 이렇게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심리 상태는 어떻게 표현한다? 수동을 쓰는 거죠. 감정 심리 상태 수동. 암기합시다. 시작. 감정 심리 상태 수동. 그래서 be disappointed거나 pp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아시겠지? 일단 1차적으로 이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사람의 감정 심리 상태 수동. 하지만 능동일 때 제가 어떤 사람이야? 아주 여러분들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야. 내가 놀래켰어. 나 사람인데 놀래켰죠?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어? 놀래질 수 있잖아. 그렇지? 사람은 감정을 유발시킬 수도 유발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물은 감정을 유발만 합니다. 감정을 못 느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정 어떤 상태가 됐어.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남의 탓을 하는 거지. 때문에 수동태를 쓸 수 있게. 감정 심리 상태 능동 수동 수동태. 감정 심리 상태 능동 수동 수동태.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적읍시다. 51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51페이지 죄송합니다. 28번 문제 51번 문제에다가 적으세요. 이거 하나만. 감정 심리 상태 수동태라고 적으세요. 감정 심리 상태 수동태. 이것만 딱 기억해. 감정 심리 상태 수동태. 51번에 문장의 동사 찾으셨죠? 몇 번 찾으셨습니까? 뭘 찾으셨나? 주로부를 찾으셨어. 때문에 몇 번 답이 될 수 없니? 1번 답이 될 수 없다. 2, 3, 4번 중에 하나죠. 근데 문맥임이상 사랑에 실망되어진 거죠? 감정 심리 상태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에요. 그래서 2번 능동이죠. ing 하는 하고 능동이니까 탈락.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to disappoint도 능동의 표현이야.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 몇 번? 예, 그렇죠. disappointed가 되진다라는 얘기죠. 5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y hand underlined again began to tremble from the fear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네. 커마가 없어요. 커마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동사 찾으세요. 동사 찾으셨습니까? 동사는요 began입니다. begin, began, begun 이렇게 되잖아. began은 무조건 동사야. began 앞에 슬래시 2개. 그리고 나서 my hand는 명사니까 주어입니다. 어디서부터까지? my hand 다음부터 began까지 가로 열고 닫고 하세요. 가로 열고 닫고 하십시오.
마이 핸드부터 어디까지? 비겐까지 가지고 닫고. 삼지선다로 만들었어요. 홀딩입니까? 헬드입니까? 홀드입니까? 동사는 답이 될 수 없다. 3번 탈락이다. 그러면 홀드 아니면 헬드죠. 홀딩 아니면 헬드잖아. 답을 잡아내는 스킬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사의 성격 다음에 지금 건이라고 하는 명사 보이죠? 건은 총이잖아. 앞에 있는 명사 무엇입니까? 핸드죠. 건과 핸드는 같아 달라? 다르죠. 손하고 총은 달라요. 동사적 성격을 바탕으로 7번 봅니다. 동사가 됐든지 동사에 to를 붙여주거나 ing가 되어지든지 그 앞에 명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무엇이라고 하죠? 주어랍니다. 투동사 ing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 합니까? 그냥 명사라 그래요. 수식받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 있는 명사의 성격이 앞 명사와 다르면 이 다른 명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목적어라 그래요. 뭐라 그래? 목적어라고 하죠. 목적어를 취하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능동이다 수동이다? 목적어를 취하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I love you야? I 나 동사 you 나하고 너하고 같아 달라? 다르잖아. I love you잖아. 나하고 너는 같아 달라? 다르죠. 동사 들어가야 돼. love를 어떻게 썼어? I love you 능동 썼잖아. 이 논리예요. 너무 쉬운 문장이니까 또 짜증내면 안 돼. I love you 이듯이 능동 써야지. 그래서 ing입니까? pp입니까? ing가 능동이니까 ing가 정답이야. 무엇이 정답이다? ing가 정답이다. 52번 위에다가 적으세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가시고 스킬도 배워가야죠. 이게 스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어 취하면 능동 이게 적으세요. 일반적으로까지 적으시고요. 일반적으로 목적어 취하면 능동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럼 51번에서 뭘 정리했어요? 감정 심리 상태 수동 정리했죠? 뭔가 배운 것 같지 않아요? 100% 적용됩니다. 그럼 5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건 계속 가셔야 돼요. 동형 형태로 이게 딱 구조가 잡혀야 됩니다. 53번 들어가 보시면 This is only book 완벽하게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그 유일한 책임이 끝났죠? 그러면 북 다음부터 끝까지 가로 열고 닫고로 표시하세요. 북 처음부터 끝까지 북 다음부터 끝까지. 그럼 이게 바로 무엇이야? 수식어야. 7번 보세요. 계속 열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문장이 끝나고 나서 엔드로 연결이 되시면 완벽한 문장이 또 나와요. 반복적인 표현 생략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뭐다? 수식어야. 뭐야? 수식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 가려고 닫고 하라 그랬잖아. 가려고 닫고 하셨죠?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판단이다? 앞명사 입장에서 판단이야. 앞명사가 무엇입니까? The only book 유일한 책이지. 유일한 책 입장에서는 쓰는 겁니까? 쓰여지는 것입니까? 책은 써요? 쓰여져요? 쓰여지죠. 이렇게 푸는 의미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반적인 동사죠. 무슨 동사? 일반적인 동사잖아. 감정 타동사 이런 것들 아니야. 일반적 동사들이고 자동사 타동사도 제가 구분 안 해드렸어요. 하지만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뭘 찍어라? 수동태를 찍으면 돼요. 뭘 찍어? 수동태를 찍으면 돼요. 근데 이게 위험한 스킬입니다. 항상 의미적인 논리를 통해서 풀으셔야 돼요. 뭘 통해서 풀어라? 의미적인 논리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스킬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면요 위험한 스킬입니다. 목적어 없으면 수동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단 위험한 스킬이라고 적으세요. 뭐라 적어? 위험한 스킬이야 이거니? 위험한 스킬. 뒤에 목적 없으니까 무엇이야? 수동이야. 하지만 이건 알잖아요. 책은 써요? 써져요? 책은 씁니까? 써집니까? 써지죠.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벽을 극복하셔야 되는데 기초 고급 그 경계가 없어요. 영어는요. 그래서 제가 원형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과거 동사, 과거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 우리 학자들 영어 공부를 먼저 하셨던 정립하셨던 학자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틀을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to 부정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to be pp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 할 때 우리가 방금 정의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였어? write였잖아. write의 과거는 무엇이죠? wrote죠. 이 기초이면서 고급이라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한 명의 탈락자도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시험 보기 전에 한 명의 탈락자도 있어서는 안 돼. 같이 가야죠. write, wrote, written. 그 다음에 writing. to write, to be written. 6단 변신 시켜놨거든요. 우리말적 번역 어떻게 됩니까? 쓰다, 썼다, 쓰여진, 쓰여짐을 받은, 쓰여짐을 당한. 그 중에 뭐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쓰여진이죠. 쓰여진. 이거는요 쓰는, 쓰고 있는. 이것은요
쓸 수 있는, 써야 하는, 쓸. 시작. 쓸 수 있는, 써야 하는, 쓸. 이건 뭐죠? 쓰여질 수 있는. 시작. 쓰여질 수 있는, 쓰여져야 하는, 쓰여질 정도의 의미의 번역이 된다면 잘잘잘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서 확장하자. 무엇을? 투동사 ing를 그 기준을 방금은 형용사적으로 번역을 했다. 하지만 명사가 될 때는 어떻게 번역한다? 걷기지. 시작. 걷기지. 그리고 문장에서 부사가 될 때는 어떤 번역이 된다? 면불 때때 하면서 하기 위하여. 시작. 면불 때때 하면서 뭐뭐 하기 위하여. 이 정도.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무엇입니까? 요거예요. 요거. 무엇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ing 어떻게 번역해? 형용사일 때 하는 하고 있는. 시작. 하는 하고 있는. 투동사는요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시작.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이것만 적용하시면 돼요. 이것만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시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약간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여러분들 앞에 나오면 다 보입니다. 예? 이게 약간씩 보이고 참 자신감이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전략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하루 전략은 기초적 개념만으로 문법성이 50% 60%에 다다르는 것을 정리하자 이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책 한 권 안 끝났는데 그게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53번 4번의 논리에 있어서 이것이 그 유일한 책입니다. 수식어가 나온다. 쓰는, 쓰고 있는, 아니면 쓰여진. 그래서 정답은 written 1번이 정답이다 라는 얘기죠. 5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컴마가 없어요. 컴마가 없으면 구조 파악하셔야 돼요. The files underlined to email seem to be infected with virus. 동사 보입니까? 동사 보입니다. 무엇이 동사입니까? seem 됐죠. seem 앞에 슬래시 2개. 그러면 file 다음부터 방금 여기까지 가로고 닫고. attach라는 단어는 첨부하다, 붙이다는 말이죠. 우리 파일 첨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럼 누구 입장에서 판단할까? 파일 입장에서 판단하자. 파일 입장에서는 첨부합니까? 첨부되어집니까? 첨부되어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지? 정답은 몇 번입니까? ing 하는 하고 ed 되어진. 정답은 2번이죠. 2번이죠. 위험한 스킬입니다. to the email 보이지? to가 뭡니까? 전치사죠. 전치사다 하면 무엇이 나오죠? 목적어 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to the email 또 가로 열고 닫고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가로 안에 가로는요 이렇게 표시하십시오. 가로를 이미 쳤잖아요. 그죠? 또 다른 가로 또 치면 헷갈리니까 혼동스러워서 이렇게 치십시오. to the email. to the email. to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 안에 가로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동사를 변형을 시켜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뒤에 to the email은요 전치사 to라는 전치사가 명사를 물어줬기 때문에 이거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구조상 없는 것과 같죠. 그죠? 그럼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죠. 목적어 없으면 무엇을 찍어라? ing를 찍어라? pp를 찍어라? 예, pp 찍으세요. 거기서 제가 자타동사 논리 있죠. 내일 동사의 자력감각 들으면 자타동사 구분해 드릴 거거든요. 자동사는 무조건 무엇이다? ing. 그것만 다 하시면 되니까. 위험한 스킬, 완성되지 않은 스킬. 동사를 변형시켜달래. 이게 주어가 있어요. 이게 동사 있어요. 동사 원형 R이라고 하거든요. 루트를 변형시켜줘야 돼. to나 ing나 아니면 to be pp나 pp로 변형시켜줘야 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미 다 역할이 끝났어. 전치사는 명사 물어줬어. 구조상 없으면 무엇이다? pp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야. 하지만 의미로 푸십시오. 55번 들어갑니다. 55번 동일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Anyone underline this equipment careless may suffer explosion. 동사 보입니까? 예, 동사 보입니다. 동사는요 may suffer. may 앞에 슬래시 2개. 또 가로 열고 닫고. anyone부터 끝까지 가로 열고 닫고. anyone 다음부터 끝까지 may 앞까지. 그러면 this equipment라고 하는 무엇이 보인다? 목적어가 보인다. 목적어가 보이면 무엇이 정답이다? ing가 정답이다. ing using 사용하는. 이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폭발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좀 다른 유형의 문제다. The ball together with the two rackets on the line lost. 문장의 동사 보입니까? 예, 동사 있긴 있어요. 어디에? 1, 2, 3, 4번 선택지에 있죠? 동사 고르는 문제죠. 그러면 문장의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보셔야 되는데 together with the two rackets은 가로 열고 닫고 하세요. 커마 찍어졌잖아요.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수식어는 주어 동사에 영향을 준다 주지 못한다? 주지 못해요. 우리말적 번역으로는 두 개의 라켓, 두 개의 채죠.
두 개의 라켓과 볼 하니까 3개 이상이 되잖아, 그죠? 하지만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입니다. 주어 동사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장의 주어는 무엇이죠? 볼이죠. 볼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단수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네, was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57번 들어가겠습니다. 57번. Mice and rabbits are being underlined daily by thousands so that man may learn to live in this atomic age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를 변형시켜달랍니다. sacrifice 의미는 희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7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27페이지로 돌아가 보시면 이게 써져 있을 겁니다. 무엇이 써져 있습니까? 하다, 하고 있다, 했다, 해오고 있다, 되어지다, 되어주고 있다, 되어졌다, 되어져 왔다가 써져 있죠? 써져 있지? 써져 있지?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are being으로 표현이 됐어요. 뭘로 표현이 돼 있어? are being으로 표현이 돼 있죠? 동사 are being이잖아. 앞으로 다시 넘겨보세요. are being과 연결된 표현은 몇 번밖에 없습니까? 뭐밖에 없어요? are being, be being에 ing 와요? pp 와요? pp죠. ing 없습니다. 뭐뭐 하고 있다 표현은 그냥 be ing입니다. 정답 뭘 고르시면 되죠? 동사 형태에서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정답은요? are being sacrificed, 희생이 되어지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58번부터 61번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기고 싶을 정도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같이 한번 합시다. 그래도 58번입니다. The element radium, is 앞에 슬래시 2개 끝. 더 이상 번역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discover라는 동사 의미는 발견하다. 그럼 누구 입장에서 판단할까? 엘리멘트 레디움 입장에서 발견합니까? 발견되어집니까? 발견되어집니다. 정답은요? 당연히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59번 들어갑니다. She was singing in a chair가 나타났습니다. was 앞에 슬래시 2개. was 앞에 슬래시 2개. 주어 동사죠, 바로. 주어 다음에 동사 나타났죠? 그러면 She was sitting in a chair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그럼 어디서부터? 언더라인부터 끝까지 가로 열고 닫고 하세요. 언더라인부터 끝까지 가로 열고 닫고 하시고 저를 보십시다. 방금 보시면 주어, 문장의 주어인 she라고 하는 표현이 동사 was sitting이라는 표현이 어디라는 표현으로 in a chair가 완벽하게 문장 끝났죠? 근데 그 뒤에 and예요? 아니면 기타예요? 기타죠? and 아니야?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동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준동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준동사죠. 동사 다 지워주세요. 1번 동사입니다. 3번 동사입니다. 4번 동사입니다. 다 지워주니까 몇 번 남죠? 59번의 정답은요? 당연히 2번이죠. 오케이. 60번 문제, 61번 문제 있는데요. 이것도 별 다를 것이 없어요. 길어졌을 뿐입니다. 뭐 했을 뿐이다? 길어졌을 뿐이야. 아시겠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출됩니다. 60번 문제입니다. I've written about the change in the social system underlined to promote happiness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구조 파악이 되겠습니다. have written 보이시죠? have 앞에 슬래시 2개, have written 밑줄자. 다시 한번 제가 제시 한 대로 해주십시오. 60번 문제입니다. have 앞에 슬래시 2개, have written 밑줄자. I가 주어죠? have written이 동사죠? 그렇지? about 다음에 about 앞에 슬래시 하나, 그리고 in social system in에 슬래시 하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어지고 있죠? 완벽하게 문장이 끝났다는 거 감 잡으셨습니까? 번역할 필요 없잖아. 구조만 파악하면 되잖아. 주어, 동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그러면 그 다음 and 없죠? and, but 없잖아. 그럼 전부 다 가로 열고 닫고 하세요. 네, 동일한 문제네요. require라는 동사입니다. require라는 동사이면 요구하다의 의미가 되지는데요. 요구하다는 무엇을 요구하다의 표현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지? 그럼 누구 입장에서 판단할까요? 시스템 입장에서 판단하셔도 되고 체인지 입장에서 판단하셔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엄격하게는 시스템 내에서의 그 변화들, 체인지 입장에서 판단인데요. 그 변화는 요구합니까? 요구되어집니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감 왔어요? 감 왔습니까? 감 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PP가 정답입니다. 몇 번이 정답이야? PP.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지? 예, 충분하게 다 이해를 하셨어요. 61번 들어가겠습니다. 61번 잘 보세요. In many cases,
In many cases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Formerly mysterious origin of disease가 나타났죠. 드디어 주어 나타났어요. 주어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사 필요합니다. 동사 고르는 문제네요. have through modern scientific techniques. 그러면 누구 입장 판단할까? 문장이 주어 입장에서 판단이죠. 디지즈 입장에서 판단하셔도 되는데 원격은 오리진스입니다. 병들의 기원들이죠. 병들의 기원들은 identify, 알아냅니까? 알아내지는 것입니까? 알아내요? 알아내져요? 우리가 병의 기원을 알아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병 입장에서 알아내지는 거죠. 수동태를 빨리 골라주세요. 수동태 몇 번이 보입니까? have pp는 능동입니다. 2번 have been pp. 2번 정답 후보 올라갑니다. 3번 have been pp 형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have being의 형태 있어요? 없어요? 동사 형태에서 27페이지로 다시 가보세요. have 다음에 being 있어 없어? 형태 없다니까. have been은 있지만 아시겠지? have been 나오잖아요. 동사 이런 형태가 없어요. 4번 보시면 have been ing는 있죠? 때문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아니면 4번이죠? 탭니다. have been pp는 되어졌다고. have been ing는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잖아. 해오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러면 병의 기원 입장에서는 발견합니까? 발견되어집니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는 것이지. 그 뒤에 목적어 없잖아. 목적어 없으면 무엇이 정답이야? 일반적으로 능동이 정답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이 정답이죠. 아시겠지?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진다? 4번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라는 얘기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기초적 개념은 실제 기출된 수준입니다. 지금 기출된 수준인데 이 문제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종합시험한 문제 지금 우리 시간 약 5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제 얘기 한번 들어봅니다. 내일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또 다른 기초적 개념인데 좀 다른 형태로 기초적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기초적 개념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시험 영어에서는요 이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좀 잠시 쉬어가는 코너예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업을 듣다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선생님 그동안 제가 배워왔던 거랑 좀 달라요. 제가 배워왔던 스타일하고 좀 달라요. 그럼 제 마음속으로는 뭐가 탁 튀어나와요. 웃으면서. 근데 그거를 좀 참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익숙한 형태로 영어 되셨나요? 라는 얘기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맞는 이 문장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정오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죠. 선택해달라 이거죠. 방금 풀었던 형태의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독해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세 번째, written 테스트 형태에 있어서는 표현입니다. 이걸 vocabulary라고, 어휘라고도 하죠. 포괄적 어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기출이 되냐면 이게 문법성 문제잖아요. 맞냐 틀리냐. 이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빈칸 완성입니다. 방금 우리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풀었죠? 빈칸 완성을 중심으로 푼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특정한 의미 단위 내지는 의미 단위들의 밑줄 그어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일까요? 문장을 나열을 해줘요. 혹은 영작 형태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 중에서 거의 90%에 해당이 되죠. 빈칸 완성 중에 90%에 해당되는 구조성의 문제, 동사와 준동사, 수식에 대한 논리를 지금 우리가 해결한 거죠. 그래서 빈칸 완성에 있어서는 무엇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주게 되냐면 주어 완성하십시오. 두 번째 서술어 완성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수식어 완성하십시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느낌 오셨죠? 그러면 밑줄 그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일까요? 크게 봅시다. 의미 단위입니다. 명동형부의 형태 구분하십시오.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연결사예요. 세 번째는 포괄적 준동사. 이 논리 형태의 밑줄 그어주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영작 문제 문장 형태는 특정 어법성 형태 부각시킬 수도 있고 그냥 다 섞어 놓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하지만 우리 지금 교통공사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시면요, 많은 기출문제 풀은 없었지만은
가장 정확하고 단편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50%, 60%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피드백 해주세요. 진짜입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문장의 영작 문제 어렵다면 이걸 버리세요. 이거라도 잡다 이거죠? 응? 근데 영작 문제도 굉장히 쉬워요. 보시면 나중에 그 원리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독해적인 측면은요, 구문 독해와 문단 독해가 따로 있습니다만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게 되냐면 유형별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부사항 일치, 이게 써져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추론성 문제 형태의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걸 제가 11개 유형으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면 독해성 문제를 제가 들어갈 것입니다. 어휘성 문제는요, 크게 단어 문제가 나와요. 하나의 단어라고 하는 것은 접사, 어근의 형태로 구분이 되는 단어들이죠. 두 번째는 구동사의 표현의 감각이 기출돼요. 무슨 말이냐면 동사의 표현과 기타의 전치사 혹은 부사 형태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표현의 감각들도 기출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표현? 문화적 표현. 언어가 발달할 때 그 녹아있는 문화적인 표현들을 물어보게 되죠. 근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면 어휘성의 표현에 있어서도 문법과 관련된 어휘야. 무슨 어휘다? 문법성과 관련된 어휘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접사어근, 기타 등등으로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적인 표현은요, 문맥 파악을 하셔가지고 찍어주셔야죠.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 관련된 표현과 그 다음에 단어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추론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제시는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잠시 쉬어가는 코너였고,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문제에서 또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합 심화 문제는요, 이렇게 할게요. 숙제로 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주석을 다 드릴게요. 이 부분은 품사 구분의 논리입니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막상 풀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데 정답 보면 할 거야. 그런 문제들입니다. 기출된 유형의 문제들이니까 종합 심화 문제 별표 좀 쳐놓으시고 풀어갖고 오십시오. 잠시 쉬었다 들어갈 텐데, 그 뒤 페이지 보시면은 34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34페이지. 불규칙 동사 예로서 제가 3이라는 숫자 좋아하고 114 좋아하거든요. 뭐 123도 있어요. 114개의 불규칙 동사를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독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불규칙 동사 있죠? 불규칙 동사는 상식이거든요. 상식인데 이 안에 자타 동사 구분에서 기출되는 단어들이 또 있으니까 평상시에 좀 익혀 놓으십시오. 영어 아예 약하다고 하더라도 읽어 놓으시고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가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세 번째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시간은 무슨 시간으로 가겠다? 독해로 가겠습니다. 무슨 시간? 독해로 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독해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